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소식과 함께 다가오는 로보택시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미국의 자율주행 법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확인된 소식 중에는 코미디 콩트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여성이 5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틱토커입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마치 테슬라와 협업을 해서 옵티머스를 선물 받은 것 같은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일론 머스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모른다라는 답글을 남깁니다. 이 여성이 옵티머스와 무관하며 영상에 나오는 옵티머스는 조작되었거나 실제 옵티머스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웃고 넘어갈 일이지만 이와 똑같은 일은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레거시 언론은 아예 읽지도 마세요. 그저 자분과 선전일 뿐입니다. 저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를 읽는 걸 오래전에 그만두었습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는 허니잼 채널에서 항상 여러분께 들리는 메시지와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모델2 취소 기사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같은 경우 길게는 분기 단위, 짧게는 월 단위 혹은 주 단위로 테슬라와 관련해서 잘못된 기사를 주구장창 찍어내는 페이크 뉴스 공장입니다. 로이터에서 나오는 기사를 신뢰하는 것은 매일마다 헛소리를 하는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그 대상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고, 로이터 같은 경우 신뢰도는 없는 수준이 아니라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로이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론에서 테슬라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작성하곤 합니다. 때로는 테슬라의 OTA 업데이트로 고칠 수 있는 리콜마저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내용.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과거에 비해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을 의도적으로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언론의 자유 덕분입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꼭 100%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심이 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언론의 자유는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혹은 매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의 자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며 헛소리를 계속하는 사람과 그 매체를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언론의 자유는 분명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헛소리를 자꾸 하는 인물과 매체는 상대를 하지 않아야지 언론의 자유가 순기능을 할 수 있으며, 투자자 관점에서 역시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미디어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원본 소스를 확인하고 상식을 활용하고 사고를 하는 여러분들이 미디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은 홀마스 카달로그 씨께서 공유한 미국에서 FSD입니다. 이제는 주차장에서 주차장까지 앉아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운전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 이런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운전했다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에서도 완벽한 방어 운전을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현재 상황을 보면 좌회전 신호가 떴고 내가 좌회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교통법규를 맹목적으로 따랐다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 때문에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부딪히는 경우에는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지기 좋은 상황입니다. 그 밖에 중국 FSD도 계속해서 인상적인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음주 단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분명 FSD가 주행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수신호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멈춰서서 음주 단속까지 끝내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함께 차량 하드웨어가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거 역시 큰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공중에서 낙하할 때 에어백이 방금 터졌죠. 그리고 현재 모델 3가 정말 높은 곳에서 아래로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에서는 샤오미 SU7이 모델 Y의 뒤를 박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최종 피해 상황을 보면 상당히 의아합니다. SU7 같은 경우는 거의 반파가 된 모습인데 테슬라의 모델 Y 같은 경우 거의 피해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량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에서도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존재하는 FSD와 테슬라 차량의 튼튼한 하드웨어만으로도 충분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무감독 자율주행이 시작되게 된다면 사실상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기차 혹은 일반 차량이 테슬라와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자율주행 기술 가속화 법안은 벌써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 단위 법안으로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게 된다면 모든 주에서 대규모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되는 법안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에서 말하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SAE 레벨 4 혹은 레벨 5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SAE의 자율주행 기준을 보게 되면 레벨 4 같은 경우 특정 조건 혹은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의미하고 웨이모가 현재 여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레벨 4 같은 경우 운전자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 이를 원격 운전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 처음 시작할 때는 오스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레벨 4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레벨 5의 일부 조건을 만족하기도 합니다. 레벨 5의 조건을 보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되며 운전자 개입도 불필요하며 운전대와 페달이 필요 없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사이버캣 같은 경우 운전대와 페달이 없으며 벌써 레벨 5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테슬라 FSD 같은 경우 모든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실제 그 어떤 자율주행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레벨 4로 진행을 하지만 그 어떤 기업보다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레벨 5로 바뀌는 게 테슬라의 무감독 자율주행이 되게 됩니다. 자율주행 가속 법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미국의 모든 주에 동시에 시작된다는 점과 함께 기존 차량에 적용되던 다양한 규제가 자율주행 차량에는 면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대규모 자율주행 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도록 기존의 다양한 규제가 수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 같은 경우 통과가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180일 이내에 보고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규모 상용화가 가능한 자율주행 로드맵을 개발하게 되고 전체 미국 모든 주에서 대규모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자율주행 가속 법안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입법 발의가 끝이 난 상황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게 남아있고 만약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이 다를 경우 여기서 조금 협의를 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그 이후의 과정은 행정적인 과정만 남아있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입법 발의는 현재 끝이 난 상황이며 본회의 표결까지 통과하게 된다면 미국은 자율주행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법안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로보택시를 통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사실상 일론 머스크는 오늘 X를 통해서 솔직한 심정을 모두에게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거대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지출 법안은 역겨운 괴물이다. 이 법안을 찬성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당신들도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니까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어서 이 법안은 이미 거대한 예산 적자를 2.5조 달러로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미국 시민들을 짓누를 정도로 지속 불가능한 부채를 안길 것이다 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처럼 불같이 화를 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지지한 행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현재 미국의 부채입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보여주는 추가 자료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미국의 매 분기 연방 지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코비드 시기 때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가는 것 같더니 여전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의 연방 지출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고 지출의 증가 속도 자체도 상당히 가팔려졌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낭비되고 있는 다양한 사기와 예산을 줄였는데 이와 관련된 도지 삭감안은 법안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지출을 발생시키는 법안이 통과가 되니 일론 머스크가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미국 전체 부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미국의 예상과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빚은 점점 더 가파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100%를 넘긴 지가 상당히 시간을 지났고 현재는 1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 역시 내려가는 구간도 조금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출이 점점 더 많이 올라갔는데도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내려간 이유는 그만큼 GDP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미국을 보게 되면 GDP 상승폭보다 부채 상승폭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비율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반 가정에 비유하자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빚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정집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파탄이 나게 됩니다. 파산을 하게 되고 개인 회생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때 이건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돈을 사용할 때 국가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 돈을 더 찍어내게 된다면 똑같은 1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월급을 매번 받고 있는데 그 월급의 구매력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은 정부에서 쓰지만 그 피해는 모두가 동시에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사용된 내역을 보게 되면 사기꾼들 뒷주머니로 들어갔다는 게 너무나도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에서 발견한 다양한 사기 내역에 대한 예산 삭감이 법안으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론의 행보를 보고 일부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달아야 되는 게 있죠. 일론 머스크는 더욱더 효율적인 정보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미국 납세자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멍청이들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공격하고 대리점을 불태우고 테슬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본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테러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사람들은 어차피 실패할 건데 왜 시도를 했을까 손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평가했지만 인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스타쉽, 언론에서 계속 실패라고 이야기하지만 과거 펠컨 9 역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밑거름 삼아서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스타쉽 역시 똑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고 처음 전기차를 대규모로 생산할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보택시와 무감독 자율주행 역시 똑같은 일을 겪을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99.9%의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평가하는 일에 도전을 하여서 이를 가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영역이 일론의 비즈니스가 아닌 미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정치라는 영역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특정 인물과 정당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상식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이 상식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 역시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다만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이런 불가능에 계속해서 도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경우 현재 매출이 나사의 1년 예산보다 더 높아진 상황이며 스페이스X의 매출은 앞으로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테슬라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도전하는 일론 머스크. 그 과정에서 다양한 쓰레기 미디어는 항상 헛소리를 짓거렸고 지금 또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의 역사를 평가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것인가? 이는 어떻게 보면 배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저는 일론 머스크가 성공할 것이다 라는데 제 재산을 걸고 있으며 미래도 걸 것입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